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모든 걸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 뿐이지 제가 하는 내용 모두가 100%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업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먼저 공부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내 말이 전부 다 오르니까 그걸 따라오세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수업에 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68번째 흑토자인데요.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제가 남다른 부분이 이 흑토자 같은 경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대충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 이게 흑토자가 이 땅 위에 초목이 이렇게 쌓아서 나는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고 오늘 설명한 사람들 오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옛날 글자가 이렇게 흑덩이 지면에 흑덩이가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 점이 표현된 글자도 있어요. 점이 더 추가된 글자도 있어요. 이게 점이 물방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물을 집어해가지고 이게 놓은 흑덩이인데 이게 테토라는 것이 있어요. 그릇을 만드신 분들이 도기 같은 걸 만드신 분들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뭉쳐놓은 흙을 갖다 테토라고 해요. 테토. 바탕흙. 테토. 이제 한자로는 테토고 순우리 말로는 그냥 바탕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테토 같은 걸 갖다가 패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그냥 흙이 아닌 거야. 그냥 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돌석자가 옛날에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그 나중에 이것이 추가돼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글자로 유창했는데 이것이 돌도끼 같은 걸 펴는 거거든요. 그냥 돌이 아니고 돌도끼야. 이게 그냥 흙이 아니고 그릇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뭉쳐놓은 흙이야. 근데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 오늘날. 자, 우리 선생님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글자가 이제 호들하면서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만 바뀐다니까요. 이 지면을 거두는 상태에서 이게 그림 마치 덩어리진 형태로 그림으로 해서 해놨는데 선으로 바뀌는데 위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선을 이렇게 펴놓고 가운데가 뭉툭하다 보니까 이렇게 펴냈어요. 이렇게. 그것이 오늘날 형태로 정리화된 것 뿐이에요. 그거 초목이 싹과는 상관없어요. 자, 이게 토양 토지할 때 쓰인 글자고요. 신토벌이 할 때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 있어요. 토는 토인데 입으로 토한다고 해서 토할 토자예요. 자, 구토, 토포 앞발거 또는 뭐예요? 토사 감탄고토 뭐 이럴 때 쓰인 글자죠. 구토를 갖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바이트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바이트가 사실은 오버이트예요. 그게 오버가 넘치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넘치게 과식이란 말이죠. 사실은 많이 먹으면 이제 토하게 돼 있긴 하지만 오버이트는 사실은 너무 많이 먹었다는 얘기일 뿐이고 그 오버이트를 갖다가 오바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구토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었던 거야 사실은. 너무 넘치게 먹었다 그 얘기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토하고 연결되니까 오바이트라고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게 사거리 길모에서 반쪽 길모에서 나온 글자는 얘기예요. 이게 나온 반쪽 길. 요 글자가 달라붙은 길과 관련되는데 논일 빼자라든지 또는 해자가 달라붙으면 논일 해자라든지 또는 모방자가 되면 건일방자라든지 임금왕자가 달라붙으면 건일황자 해가지고 배회하다 방황하다 기루 관련돼 있잖아요.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좌우로 이렇게 분석이 된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좌우로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자 이 글자 달라붙으면 이 글자로 이렇게 나누고 오른쪽에 글자가 음역글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신문에 요즘도 메이저 신문사에 한자 코너 같은 거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자 코너에 보면 한자 설명을 뭐 대학교 교수도 이런 분들이 했는데 그게 한문학과 선생님들이 한문과 문자가 달라요. 한문 문자 공부하신 분들이 자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든.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는 교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글자 지금 이렇게 쓰여진 글자 요 글자를 분석을 하는데 요 똑같은 패턴으로 분석을 해요. 똑같은 패턴으로 분석을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걸 자는 사거리 반쪽 길이고 요걸 자는 무슨 자예요? 다른 때 사람이 팔을 휘젓고 발을 이렇게 발 한쪽을 이렇게 들고 팔을 휘젓고 있는 형태예요. 이거 밑에 발이 달라붙은 거죠. 거기서 나온 글자 정의된 글자 이게 달릴 줄 달아날 줄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리도라는 글자인데 길에서 막 달리는 무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다 이렇게 해자로 설명을 해. 도는 그때의 도는 뭐예요? 약속된 의미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 신문에서도. 근데 이게 이쁘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쁘리가 잘못되는데 우리가 아는 글자 가운데 앞사람을 뒷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조출정자 따를 정자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그 뜻 두 사람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길과 발이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만 쓰이는 글자 중국의 간티자로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길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상태로 준다해서 이 발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출종이라는 글자야. 여기 이렇게만 쓰다가 나중에 길과 발이 달라붙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흑도처럼만 썼는데 길과 발이 이렇게 다 달라붙은 게 여기 패턴처럼. 여기 패턴처럼 처음에 요것만 이렇게만 쓰다가 이 길고 발이 달라붙은 거야 지금. 그런데 후대로면서 이거 길과 발이 합쳐지면 아까면서 이 글자잖아요. 요것이 이렇게 되고 그것이 가려고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흑도자 빼고 나면 이렇게 요 글자가 이렇게 책반처럼 박치니까 같은 글자야. 같은 글자라고요. 근데 이것이 음역할자야. 음역할자라고 이게 우리가 길도자가 이렇게 쓸 때 여기 머리 숫자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이게 머리 숫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수가 두가 되고 도가 되는 거야. 사람이 이게 머리 숫자처럼 목숨 숫자가 바로 수는 수인데 여기다 물이 달라붙거나 보이시자가 되면 수가 도로장 기도 올 때 쓰는 도자가 되면 파도 올 때 쓰는 도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 수가 도가 되는 것처럼 여기 수가 여기서도 도가 되는 것뿐이야. 이 글자가 달라붙어서 이게 길도자야. 또 다른 길도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주모인데 국영화 반작용이 돼가지고 더 도까지 온 거예요. 더. 그래서 이것도 이 글자가 음역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이 글자도 음이 토잖아. 자, 이 글자가 음역할자라니까. 근데 토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인데요? 도로 바뀌어 도. 그러니까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무리로 왔던 무리도자야. 근데 이 흑도자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책받침으로 바뀔 필요가 없었던 거야. 옛날에 흑도자 대신에 이렇게 발과 이 길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면 간략하게 쓰여서 이게 책받침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게 흑도자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정의가 된 것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흑도자가 음역하는 자라고 그때 오늘날은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가 흑도자가 음역하면서 도가 되면서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 무리도자라고. 근데 이 글자를 잘못 이렇게 분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책받치고 달아날 줄 같은 이 글자라고. 이 비슷한 글자가 이 글자예요. 요거 패턴이 요거 똑같이 이렇게 길거리는데 음역 글자가 달라붙어 이 거칠 글자. 이것도 거칠 글자가 바로 발매에서 나왔잖아요. 발인데 여기에서 법도 관련된 맞추자가 여기서 정의된 글자가 뭐예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절사자잖아. 절사자가 거칠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원래 이게 시자잖아. 관청시자. 지가 시가 됐잖아요. 이게 사자로 절의 뜻으로 된 사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가 사까지 왔는데 이것도 같은 사자 얘기야. 절사라는 글자에서 그칠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원래 절사자도 그칠자가. 근데 지가 사가 됐잖아. 시 사까지 왔잖아. 이것도 지가 사가 된 거야. 이것도 발로 걸어서 옮긴 거야. 길을 따라서 옮긴 거. 옮길 사자 이사할 때 쓴 글자. 죽었다 깨나도 이것도 그칠자가 음역할 자라고요. 이것도 죽었다 깨나도 흑도자가 음역하라고. 아니면 제가 이거 뛰어내린다니까. 이게 사칭이죠. 사칭이 뛰어내면 죽죠. 죽음을 가고 얘기하는데
100% 장담하고 얘기했는데요. 흑투자가 음역하는 글자고 그칠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그런데 엉터리 설명을 한다고 자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100% 장담하고 제 말이 100%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100% 믿어도 상관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믿는다는 얘기야? 네.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그러면. 그 다음에 토도 했는데 이렇게 쓰이면 두로밖에 토가 토도 두 흑 일단 나무 먹자들 했는데 팥배나무 팥배나무 듣자인데 이게 옛날 글자 가운데 이게 막을 두라는 글자거든요. 이 글자고 음이 통하다 보니까 옛날에 음이 통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다른 뜻으로도 쓰이게 되면서 이걸 막을 두라고 하는데 연락이 두 절이 됐다든지 두문불출 뭐 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복잡하니까 이 글자로 바꿔서 썼던 거예요. 이 글자 갖고 있는 뜻을. 근데 원래 뜻은 팥배나무인데 팥배나무가 열매가 팥처럼 생기면서 꽃이 배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팥배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아까 우리 선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까먹어버렸는데 이건 안 까먹고 얘기하는데 팥배나무라는 명칭 자체가 열매가 팥처럼 생기면서 꽃이 배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팥배나무라고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찾아보세요. 요만해요. 네, 팥배나무 열매나 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게 그렇게 보이는 형태가 다 됐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쳐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서서 설명을 하면은 나무 관련된 글자는 나무 식물학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대답을 해주는데 한자가 이 통섭양미담이 너무 암학자면 암 의사처럼 설명해야 되고, 뭐 별성자면 천문학자처럼 설명해야 되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사실은. 자,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자요. 은혜의 자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이 은혜의 자도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면 여기서 일단 끊고요. 은혜의 자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요.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무원 시험학자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 잠깐만요.